이혼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다. 손이 떨렸다는 것이 이상했다. 나는 그날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펜을 쥔 손이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들어왔다가 이제야 내려놓는 사람처럼 아주 조금 파르르 떨렸다. 그게 전부였다. 60이 넘은 나이에 3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과 헤어지는 일이 어떤 느낌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이들은 눈물을 쏟았고 주변 사람들은 쑥덕거렸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들이었다. 그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신호였다. 나는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막내딸로 집안에서 제일 작고 제일 조용한 아이로 자랐다. 어머니는 늘 바쁘셨고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다. 그 집에서 나는 일찍부터 배웠다. 내 감정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폐가 된다는 것을. 참는 것이 미덕이고 견디는 것이 여자의 몫이라는 것을. 25에 시집을 갔다. 맞선으로 만난 남편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 시절엔 그랬다. 나쁘지 않으면 좋은 것이었다. 결혼하고 첫 해가 지나기도 전에 아이가 생겼다. 큰아들이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세상을 다 주고 싶었다.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는 것들을 죄다 안겨주고 싶었다. 그게 잘못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다. 셋을 기르는 동안 나는 나를 잃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저녁에 남편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다 보면 자정이 넘었다. 그러다 또 새벽같이 일어났다. 해가 갈수록 내 몸은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해가 갈수록 어딘가 구석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남편은 일 잘하는 사람이었다. 돈도 가져왔고 큰 말썽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는 사람이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었다. 아이들이 클수록 나는 더 열심히 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나는 밤새워 도시락을 쌌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버스 시간에 맞춰 아이를 깨웠다. 그 아이가 대학에 붙던 날 나는 혼자 부엌에서 조용히 울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나도 몰랐다. 그냥 눈물이 났다. 큰아들은 결혼을 했다. 며느리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살갑게 대했다. 내가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며느리 입맛에 맞춰 이것저것 바꾸고 줄이고 더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점점 멀어졌다. 명절에 오지 않는 핑계가 늘었고 손주도 잘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다. 아마 지금도 모를 것이다. 둘째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다. 한 달에 한 번 연락이 오면 많이 오는 것이었다. 딸은 사위가 싫다며 이혼을 해서 나는 또 딸을 걱정하느라 몇 달을 보냈다. 남편은 그때도 말이 없었다. 아이들 일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 나는 허리를 다쳤다. 무거운 것을 들다 가였다.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라고 했다.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저녁밥이 왜 늦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화도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환갑이 지나고 나서부터 나는 혼자 걷기 시작했다. 동네 작은 공원이 있었다. 아침마다 그곳을 걸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이들 걱정, 남편 걱정, 집안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걸었다. 봄에는 벚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졌다. 가을에는 낙엽이 쌓였고 겨울에는 서리가 맺혔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그렇게 온전히 느껴본 것이 처음이었다. 그 걷는 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 소리도 없이 그냥 가슴 안에서 조용히 떠올랐다. 그리고 그 질문이 떠오르고 나서 나는 한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35년. 나는 35년을 살았다. 그 세월을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위해 쏟아부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집안을 위해.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디 있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도 잘 몰랐다. 어디에 가고 싶은지도.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것이다. 버티는 것이 사는 것인 줄 알았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둘이 밥상을 마주했다. 아이들이 다 나가고 집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낯설었다. 밥을 먹는 내내 우리는 말이 없었다. 예전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라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었다. 숟가락 소리만 났다. 그날 나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물었다.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말을. 당신은 나와 사는 것이 행복했느냐고. 남편은 밥을 먹다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알았다. 그리고 나도 알았다. 나 역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행복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행복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다. 마이너스. 이혼 얘기를 처음 꺼낸 건겨울이었다. 큰아들은 펄쩍 뛰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그냥 사시면 되지 않냐, 노후를 어떻게 하실 거냐. 말이 많았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아들이 걱정하는 것이 나인지 아니면 세상의 눈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둘째 아들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큰아들의 소란보다 더 마음에 걸렸다. 딸은 울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결정한 거야 라고 말했다. 딸은 그래도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나는 웃었다. 엄마가 너희를 걱정해왔는데 이번엔 내가 엄마를 걱정해주는구나 라고. 남편은 처음엔 거부했다. 이혼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이 내 삶에서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은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언제나 한 발씩 물러섰던 내가 그날만큼은 조용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혼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말 안에 35년이 담겨 있었다. 마이너스. 법원 절차를 밟는 동안 나는 여러 번 흔들렸다. 새벽에 혼자 잠이 깨어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인지 의심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다. 남편과 재산을 나눠도 내가 받는 몫은 작았다. 연금도 얼마 안 됐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 그게 더 무서웠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하루하루 사라지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되던 날 나는 법원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렀다. 평범한 하늘이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하늘이 그날따라 유독 넓어 보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혼하고 처음 몇 달은 힘들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낯설었다. 밥을 짓고 혼자 앉아서 먹는데 그 고요가 처음엔 외로웠다. 아이들은 걱정된다며 가끔 연락해왔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처음엔 그 말이 거짓말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괜찮아지기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 서예 강좌가 있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선생님이 붓 쥐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난생 처음 붓을 쥐고 난생 처음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그었다. 삐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뻤다. 삐뚤어도 내가 그은 선이었다.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봄이 왔다. 이혼하고 맞이하는 첫 번째 봄이었다. 공원에 벚꽃이 피었다. 나는 혼자 걸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예전엔 걸으면서도 머릿속에 해야 할 일 목록이 떠올랐다. 김치 담가야 하는데 아들 생일이 언제더라. 남편 양말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날은 그냥 벚꽃이 보였다. 꽃이 그렇게 예쁜 줄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는데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한참 서서 꽃을 바라봤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 혼자.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몰랐다. 그냥 눈물이 났다. 그런데 그 눈물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어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좋아. 진짜로 좋아. 딸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나도 웃었다. 큰아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명절에 연락이 와도 어색하고 예전 같은 살가움은 없다. 그게 조금 아프다. 아들의 마음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아들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아니, 이해해 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작은 원룸에서 산다. 넓지 않다. 창문 하나가 동쪽을 향해 있어서 아침마다 햇살이 들어온다. 나는 그 햇살 안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되는 아침. 아무도 밥을 차려주길 기다리지 않는 아침. 이 고요가 처음엔 두려웠는데 이젠 소중하다. 경제적으로는 빠듯하다.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가끔 복지관에서 아르바이트도 한다. 풍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없어서 굶지는 않는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잔다. 이게 사치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슬프다면 슬픈 일이다. 그러나 나에겐 지금 이것이 충분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예 선생님이 말했다. 붓은 힘을 빼야 한다고. 힘을 주면 선이 굳어진다고. 살살 그냥 붓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삶이 생각났다. 나는 35년 동안 너무 힘을 주고 살았다. 아이들을 잡으려고, 남편을 잡으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꽉 쥐면 쥘수록 더 굳어지고 더 아팠다. 힘을 뺐을 때 오히려 선이 살아났다. 그것이 내가 이혼을 하고 나서 배운 것이다. 35년 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끔 남편 생각이 난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만큼은 지금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맞지 않았다. 아니,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맞추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이제는 안다. 맞추는 것과 함께 자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남편도 자신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았을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닐 것이다. 우리 둘 다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살았던 것이다. 그 방식이 서로를 멀어지게 했을 뿐이다.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즘 나는 글을 쓴다. 서예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일기처럼 글을 쓴다. 오늘 공원에서 본 것, 오늘 먹은 것, 오늘 느낀 것. 거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 글들이 쌓이면서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딸이 한 번 읽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직은 내 것이라고 했다. 언젠가는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건 내 삶이고 내가 처음으로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손자가 태어났다. 큰아들 아이다. 어색한 사이가 됐어도 손자 얼굴은 보고 싶었다. 아들이 연락을 해왔다. 한번 와보겠냐고. 나는 갔다. 손자의 손이 작았다. 내 손가락을 쥐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이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말이 사실은 예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혼한 지 2년이 됐다. 많은 것이 변했다. 많은 것이 그대로다. 여전히 무릎이 아프고 여전히 혼자 밥을 먹고 여전히 큰아들과는 어색하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게 전에는 없었다. 하루가 그냥 지나갔다. 밥 짓고 빨래하고 잠들고 다시 밥 짓고 빨래하고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기대된다. 작은 것들이다. 공원 걷는 것, 서예 연습,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내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이가 들어 이혼을 한다는 것이 무모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세월을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때로는 외롭게 살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선택했다. 빠듯하더라도 외롭더라도 그 삶이 내 삶이기 때문이다. 35년을 채우며 살았다면 나는 분명 더 많은 것을 가졌을 것이다. 더 안정된 노후, 더 넓은 집, 더 많은 편의. 그러나 그 대신 나를 잃었을 것이다. 나는 나를 선택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황혼에 피는 꽃도 꽃이다. 봄에 피는 꽃만 꽃이 아니다. 늦게 피어도 스스로 피어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안다. 그 떨림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나 자신이 그날 마침내 문 앞에 선 것이었다. 나는 그 문을 열었다. 늦었지만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햇살이 있었다.